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키워드를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두 분의 조언 들어보시죠. ISL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 1위부터 5위까지 5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 담겨 있을까요?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였고요. 자, 그런데 오전장의 모습과 오후장의 국내 반도체주의 모습이 살짝은 다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 팁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지원 대표님께 첫 번째로 반도체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훈풍, 기대치가 높아서 우려도 있었지만 그 기대를 넘어서는 가이던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강하고요. 그런데 소부장단에서의 변동성도 있어요. 하락 전환한 대표적인 종목도 있고요. 이걸 단순히 뉴스에 팔아라 성격일지 어떻게 오전과 다른 얼굴을 봐야 될지 분석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2분기 그 실적이 물론 이제 잘 나왔고요. EPS나 매출액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명했던 거는 2분기 실적은 좋겠지만 과연 이제 3분기 가이던스를 충족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좀 맞췄는데 무려 이제 3분기 가이던스가 126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 160억 달러로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좋았지만 이 EPS 그 가이던스도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면 이제 이게 단순하게 테마나 뭐 뉴스에 팔아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그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그 실적에 대한 혜택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종목과 그냥 같은 섹터 내에서 뭉텅그려서 올라가는 종목은 앞으로는 좀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엔비디아의 이러한 좋은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예를 든다면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스페타시스 혹은 뭐 한미반도체 같은 어떤 직접적인 실적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고 반면에 이제 그냥 AI 반도체라고 해서 뭉텅그려서 올라갔던 종목들 특히 후공정에서 실제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종목들은 오히려 이 기회에 낙폭이 좀 나올 수 있죠. 차익 물량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이 크게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과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감을 덜었다라는 점에서는 펀더멘탈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AI 반도체에 국한되어 있고 전체 반도체 뭐 예를 들어서 D램과 관련된 부분 전체를 본다면 재고 물량이 줄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한량으로 접어드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AI 반도체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종목들 굉장히 국한적으로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와 연결고리가 강한데 오늘장에서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서거나 상승폭을 돌아선 종목에 한해서는 뭐 대표적으로는 한미반도체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실지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본다면 네. 그 연관성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기대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쪽에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뭐 하이닉스나 예를 들어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이럴 경우에는 좀 더 나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기대치가 관련 종목은 물론 지금 현재 AI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쪽, 후공정 관련되는 쪽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치가 실적으로 이제 과연 나올 거냐라는 부분은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 그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주가가 최근에 출렁거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 문제였거든요. 이 공급 부족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발주를 어느 쪽으로 확대를 할 거냐라는 부분은 결국 우리 증시에서 본다면 하이닉스 계열이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지만 삼성전자 계열에도 분명하게 이 공급 확대에 대한 이슈에 대한 그 수혜가 있을 걸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변수는 차후에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가장 직접적인 혜택이 나오는 하이닉스나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국한되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야기가 마침 나와서 위원님과 좀 이어가서 AS 겸해서 질문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틀 전에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기 전 화요일에 정말 SK 하이닉스의 이 트레이딩의 맥점은 정말 잘 언제나 잡아주시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개별 상승 이렇게 오름세가 나왔을 때 아직 목표가까지는 조금 여력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시가 필요할까요?
오늘 일단 모습만 보더라도 SK하이닉스가 4%대에서 큰 변동성들이 없죠. 그러면 그런 것은 그동안에 이제 바닥에서 오늘 갭 상승한 것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강한 겁니다. 오늘 4%밖에 못 올랐어가 아니라 4% 정도에서 지금 거래량이 늘매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작다라는 것은 일부는 이 내가 갭으로 뜬 것에 대해서 매도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상대 강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거죠. 저는 엔비디아 뉴스와 우리가 하이닉스는 조금 이렇게 좀 큰 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하이닉스 수혜를 볼 것이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죠. 올 상반기 내내 나온 얘기입니다. 상반기 내내 나온 것들이 드디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 나왔는데 왜 주가 이거밖에 못 올라?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미 반영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건데 뉴스에 팔만한 게 아니라 더 잘 나온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야 뉴스가 좋았는데 왜 주가 못 올라? 우리 K증신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보신다라는 것은 그거는 주식을 저는 잘못 보고 있다라고 이해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시작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고 단지 이제 저는 하이닉스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 아니시라면 하이닉스는 좀 중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두 가지 관점을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품주들 오늘 조금 흔들리는데요. 부품주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하이닉스나 엔비디아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는 반락이라고 봐요. 더군다나 엔비디아가 지금부터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10% 20%씩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엔비디아 실적은 서서히 올라가는데 주가가 먼저 올라가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변동성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반도체를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내년까지는 물이 들어오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인공지능도 내후년부터는 조금 세모로 변한다라는 걸 조금 미리 염두에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HSBC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올렸을 때 올해 서버가 한 20만 개, 내년에 40만 개 늘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까지 40만 개면 지금보다 서버가 더 2배 늘어나니까 물이 들어올 때예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각 기업들이 각종 서버를 늘리면서 그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좀 디램 재고가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새로운 것에 대한 지금 서버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 내년까지 일단은 가이던스 나왔고 내후년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의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한정돼 있는 물이 들어오는 시기다.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위원님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시장 보면서 반도체 지수 종목에 갈 때 2차 전지가 쉬어가고 반대의 경우가 꽤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쪽이 반도체 이슈 안고 움직이고 2차 전지까지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 분위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수 탄력의 레벨업까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빨간불은 저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우리가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발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전 2차전지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 급락하고 오늘 조금 올라오는 거 정도잖아요. 물론 이제 다 강한 분위기는 좋아요. 오늘 같은 경우 대부분의 종목들이 으쌰으쌰해서 올라가는 분위기고 특히 쏠림 현상이 그 반도체 말고는 별로 없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변곡점이 되려고 한다라면 내일이나 월요일 정도까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시기 어려운 게 이게 확인이 돼야만 이 방향을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늦는 거 아니냐라고 좀 이렇게 조급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확인될 때 약간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정도는 인정해야 좀 안정성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2차 전지도 강하고 반도체도 강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한다라면 자율반등 구간으로밖에 저는 아직까지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키워드를 잡고 또 다른 이야기로 연결을 좀 지어보도록 하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끌고 갈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네이버의 초거대 AI 승부수 오늘 이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도 강합니다. 네이버도 공개했다라는 이 헤드라인만으로도 오늘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부터 시장을 봐야 될지 궁금해서요. 먼저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이버발 이슈가 나오면서 반도체가 출렁출렁 오늘 좀 변동성이 커진 구간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에 들썩이는 분위기가 오랜만에 나오는데 이쪽에 좀 가능성을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네이버발 파급력 어느 정도까지
저희 지금은 예측해 보면 될까요? 일단 이제 모멘텀이 좀 형성될 것 같고요. 이게 뭐 하루 이틀 테마로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뭐 예를 들어서 테마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적용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클로바 X를 출시를 했는데, 요게 이제 오늘 4시부터 아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모토가 한국어에 가장 최적화된 GPT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모토인데, 이게 의미가 가지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AI 관련되어 있는 GPT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그 회사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게 한국어에 최적화되어서 이게 한국어에 최적화된 딥러닝을 거쳐서 가장 우리가 찾는 원하는 부분을 그 만족도를 줄 것이냐라고 본다면 이제 네이버가 이제 거기에 자신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네이버가 또 추가로 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AI 관련되어 있는 GPT가 챗GPT 쪽으로 아주 국한되는 것에 반해서 네이버는 지금 오늘 공개되는 자리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파파고라든지 이런 서비스와 연계되어서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플랫폼과 컨텐츠의 유기적 역할을 중간에서 가장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툴이다라는 쪽에 강조를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단순하게 챗GPT에 국한돼서 하나의 이슈몰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네이버가 향후 구가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본다면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 출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자체에 대한 그 이슈 테마를 노리기보다는 오히려 네이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격적으로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은 이후에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카카오와는 좀 차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에 대해서 바닥은 대표님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을지 오늘 뭐 써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 본다면 어디까지 고점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살짝 주신다면요. 일단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네이버가 작년 10월 달에 대량 거래에 나오면서 바닥을 한번 형성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8월까지 한 10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좁은 박스권 범위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좀 가져왔는데 최근 8월 달 초부터 7월 말 8월 초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이번에 출시되는 하이퍼클로바 X가 출시되기 직전부터 나왔던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펀드 물량들도 여기에 대한 좀 매수 유입이 되는 쪽과 차익 실현하는 쪽에 교차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좀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카카오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카카오도 이벤트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10월 이후 생성형 AI 출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구간에서 활용을 노리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카카오는 연결고리를 짓기 어려울지 아니면 살짝은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도 될지요? 기대치는 좀 다를 것 같고요. 그 네이버가 이번에 그 하이퍼클로바 X를 출시하기 전까지 투입했던 기간, 인원, 그리고 투입 자금을 비교해보면 카카오보다는 훨씬 더 크고 기간이나 인력이 많습니다. 조 단위 이상의 금액을 투입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카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플랫폼과 이 컨텐츠의 결합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와 거꾸로 얘기를 하면 플랫폼도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텐츠를 계속 상장시키면서 이 유기적 관계가 무너졌다는 관점을 좀 본다면 오히려 지금은 집중해서 이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는 네이버와는 카카오가 파급 효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부터는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쪽 이야기에 대해서 위원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앞서서도 써봐야 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해주시긴 했는데 일단 그 전에 공개만으로도 반응이 이렇게 세게 나온 시점이라서요. 단기적으로 주춤했던 소프트웨어 쪽까지 기대를 좀 더 해도 되는 그 시작점이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관련돼서 반도체와는 살짝 다른 뷰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포인트 짚어줄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 MTN 시청자분들에게 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이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이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써보고 이제 수익 모델 하는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앞서 이제 카카오도 잠깐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플랫폼이라는 것은 선점 효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검색할 때 카카오 네이버 화면 쓰세요. 그 다음 화면 쓰세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부분 구글을 검색하든지 아니면 네이버 검색을 하시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다음도 쓰긴 써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플랫폼인데 사람이 하나를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쓰게 된다는 거죠. 자, 먼저 네이버가 이 시장이 나오기 시작하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나온 거고, 다음은 안 쓰고 있는데 뒤늦게 나온다라면 그게 과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고, 자, 지금 네이버가 그러면 그 하이퍼클로버 X를 나타내가지고 무엇으로 돈을 버느냐라는 건데, 이것은 B2C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이 아니라 B2B로 돈을 버는 게 수익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챗GPT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일정 과금을 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챗GPT를 쓰긴 씁니다. 뭐 한두 번 써봤습니다. 돈을 안 내거든요. 근데 이제 뭘 하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그걸 쓰는 거죠. 이거와 이제 경쟁하겠다라는 건데, 네이버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지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 기반이기 때문에 챗GPT는 영어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딩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이것을 다 기업들은 비용을 내야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 이 비용을 조금 낼 수 있다는 게 네이버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죠. 하나는 과연 기업들이 챗GPT보다 네이버가 더 강점이다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원가를 공개를 안 했어요. 이쪽이 오는 시간은 길어도 원가가 싸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기업들이 B2B에서 과연 회원가입을 할 것인가. 처음에는 많은 다운로드 받아서 써볼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한두 달은 걸릴 것이다. 그다음에 나중에 부과되는 비용 면에 있어서 봤을 때 원가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구글의 챗GPT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질문하신 거 대답하면,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가 현재 지금 17% 정도 올라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8시 50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화요일에는 뭘 말씀드렸냐? 딥로이드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리포트가 딥로이드는 화요일에 나왔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오늘 나온 리포트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그 오늘 리포트 요지는 그거예요. 챗GPT가 나오건 하이퍼클로버 X가 나오건 카카오가 나오건 다 나오는 거 좋다. 많아지면 난 그걸 통합해가지고 서비스하는 게 더 늘어난다. 니들끼리 싸우는 건 상관없지만 나는 받아서 서비스를 더 많이 해서 수익을 더 낼 거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을 받고 있는 소리 소문 없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산업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GPU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나오고 과연 거기서 누가 돈을 버느냐? 우리 HBM이 돈을 벌고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이 퍼포먼스를 보이느냐? 네이버가 거기에 대한 인공지능을 나오고 그럼 인공지능이 나오면 누가 돈을 버느냐? 오히려 폴라리스 오피스가 소리소문 없이 돈을 번다라는 이런 복잡한 구조입니다만 어찌됐든 산업이 지금 개화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돈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린다라고 보면 지금 이거와 연관돼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테마도 우리가 인공지능 올라갈 때 이제 뭐 비유너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테마라는 것도 인식하시는 것도 시장을 보는 하나의 눈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짧게만 네이버에 관해서 앞서 B2B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이 관련된 프로젝트가 10월부터 시작된다라고 뉴스가 나왔던데 그러면 우리가 수치상으로 실적에 찍혀서 반영하면서 주가를 그에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건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마음은 먹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좀 중기적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잘 나오게 되면 그동안 네이버가 고생했던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이전 대표님 정확히 보신 게 카카오는 트리거가 되긴 좀 어려워. 워낙 깔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 이게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도 차트를 보면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는 게 약간의 조금 뭐 좀 깨림직한데요. 지금 2시니까 만약에 요즘 전강 후약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꼬리를 달게 되면 조금 안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23만 원 정도 오늘 지켜주게 된다면 거래량이 벌써 최근 거래량을 넘어선 상태거든요.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 25, 6만 원까지는 뭐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달 실적이면 4분기 실적에 나오죠. 4분기 실적에 나오는 거니까 좀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이야기 그리고 네이버발 이슈 궁금하실 것 같아서 5위, 4위의 시간을 조금 많이 써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들썩들썩거린 것은 두산 로보틱스발 이슈로 봐야 될지 미래 성장성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궁금한 건 오늘 나온 단기 탄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시장과 더불어서 대표님께 질문 좀 짧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멀리 가지 않고 가깝게 보면 어떻게 정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결국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크게 좋게 났기 때문에 이게 AI 전반적으로 무풍을 불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 IPO 관련해서 지금 이제 들썩이는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나왔던 부분을 보면 산업용 로봇의 AI 기반 로봇을 섞는 부분입니다. 이걸 본다면 이쪽은 실적 기반으로 가는 산업용 로봇과 AI 기반으로 가는 로봇, 요거는 확연히 구분해서 대응을 하시고 AI 기반 로봇은 이번 엔비디아 발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테마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도 아직까지도 테마단의 설명인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로봇 들썩이다가 최근 잠잠했거든요. 후반 아니면 다음 주 초반까지 봤을 때는 어떻게 시각 가져갈까요? 글쎄요, 이게 두산 로보틱스 상장 얘기도 어제 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 이게 이제 가시화됐다라는 것은 꽤 긍정적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대여급을 기다리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보증보험도 이제 통과됐어요. 그래서 대여급들이 나타나는 것은 증시에는 굉장히 호재 있긴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다른 로봇이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들은 안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는 이 한 종목에 국한해서 이 테마가 형성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양자보다는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테마단에서 강하다라고 느껴지는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 판단하면서 대응 전략 짜야 될까요? 2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세를 보니까 다시 한번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도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강하게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신소재 관련주들의 흐름인데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후쿠시마 관련주는 이슈가 있는데 잠잠합니다. 끝물일지 아니면 여기도 강력한 테마단일지 궁금합니다. 하나씩 시동 걸고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이쪽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대표님 한번 봐주실까요? 강력한 테마로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저희가 오전에 양자만 가나라고 볼 때 또 맥신 또 가고 조선택시 또 가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돼서요. 이쪽 성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이제 그 테마를 맥신도 마찬가지고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이거를 이제 다 제가 볼 때는 하나에 뭉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모멘텀이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은 테마가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쪽이 좀 불리하면 저쪽으로 하는 식으로처럼 초전도체 이제 맥신이라든지 오늘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테마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가운데서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움찔거리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가 보면 일종의 이제 마지막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결국은 몰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실체가 있다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부분이 검증이 된다거나 혹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결국은 지금은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결국은 폭탄 돌리기 형태가 될 것 같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방출 관련된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테마는 오히려 재료가 노출이 되면 오히려 시세가 이제 끝이 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테마 좀 형성됐던 예를 들어서 반대급부를 누렸던 닭고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지금 이제 시세가 거의 다 윗꼬리를 달고 다 끝물에 지금 들어올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재료가 노출이 되는 관점에서 테마가 끝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초전도체든 맥신이든 양자 컴퓨터든 이쪽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폭탄 돌리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시세가 오래 가지 않는다.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 전체가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지금 이제 잭슨홀 미팅 9월 FMC로 가면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오히려 이제 이 테마는 저는 끝이 날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구간 안에서만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구간 안에서만이라고 한정을 좀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1위 보도록 할게요. 1위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거고요. 위원님과 이야기 게임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쯤이면 바닥일까 어떤 모멘텀일까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데브시스터즈가 신작 공개하면서 강합니다. 사실 어제는 펄어비스가 이슈가 있었는데도 급락이 나왔는데 신작이란 단어 알고 이렇게 종목이 오르는 거 볼 때는 갈피를 못 잡겠거든요. 뭐가 다른 걸지 게임주 뭘 봐야 되는 겁니까? 게임주 투자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게임주 투자가 어려워졌다는 게 우리가 게임이라는 게 역사가 좀 오래 지속됐고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자극이라는 게 자꾸 진행이 되면 무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는 작품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나오기 어렵다 보니까 지금 게임사들이 두 가지죠. 하나는 신작을 잘 못 내놓고 있어요. 과거처럼.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저는 좀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신작이 나와도 반응이 옛날만큼 뜨겁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NC소프트의 리니지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장을 담그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땐 반짝 다들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해보죠. 하지만 한 달을 못 가고 그게 주저앉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는 현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데브 시서즈가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얼마만큼 지속되느냐? 유저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과거에도 데브 시서즈가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퍼포먼스를 못 보이고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 올라간 것에 대해서 내일까지의 흐름은 뭐 강도로 봐서는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펀드멘탈 모멘텀으로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펀드멘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좀 더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아요. 중국의 파노가 개방이 됐고 이미 그것들이 중국에서 게임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어제 모 증권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유저분들의 클릭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직면하셔야 되기 때문에, 게임주 과거처럼 조금 이제 영광,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제 애플도 지금 휴대폰 판매량이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한때 화려했습니다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 산업도 투자하기는 셈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작 좋다, 이 논리가 아니라 조금 복잡해진 상황이라는 점, 게임주에 대해서 조언까지 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종목 AS와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께서 AS 종목도 있고 원픽도 오셨을 텐데요. 먼저 AS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엠 고점 뚫고 지난주에 주셨는데 벌써 수익권입니다. 더 들고 가면서 누릴 수 있는지 아니면 전략 수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는 분들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고점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차익 매물이 나오는 정도의 거래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유를 하셔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픽까지 공개해 주세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원픽 종목은 그 SK 스퀘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스퀘어가 조정을 받고 오늘 이제 상승을 하는데, SK 스퀘어는 굉장히 재밌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소프트뱅크를 꿈꾸는 회사이기도 하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 가는 데서 집중적으로 투자 펀드를 조성한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모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IT 관련된 전반적인 투자를 하는 회사로서, 혹은 IT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 집중 투자 기업으로서 이 수혜를 좀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소부장이 조금 직접적으로 종목을 하나씩 고르기가 조금 거북하신 분들은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또 그 자체로 지금 현재 M&A와 IPO가 활발하게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의 소프트뱅크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좀 볼 수 있고요. 진입 가격은 오늘 가격대 44,500원 요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단기로는 54,000원, 손절 가격은 41,100원, 41,000원 여기 근처로 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스퀘어에 대한 원픽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위원님의 오늘 AS는 반도체 하면서 SK 하이닉스 한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IS 이지환 대표 두 분과 함께 랭킹5 시간 꾸려봤습니다. 두 분 모두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